예, 오늘도 이 수타니파타를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타니파타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다. 언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50년 안에 누가? 부처님의 제자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든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고 50년 안에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경전이니까 따끈따끈한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 그 조계종의 종파 스님께서 조계종 종파 스님을 뭐라 하노? 조계종 종정. 지금 조계종의 종정께서 자기는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경전을 공부할 때 단지 이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마치 내가 지금 부처님과 같이 묻고 질문하는 그런 기분으로 경전 공부를 하였고, 또 조사의록을 공부할 때는 조사들을 내 앞에 앉혀놓고 같이 조사와 같이 대화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사의록을 공부했다 이러더라고. 뭐니 조주선사, 그래 너도 그러면 차 한잔 해라. 그럼 저도 한잔 하랍니다. 부처 있는 곳에는 얼른 도망가고 부처 없는 곳에 가거들랑 둘러가고, 그리고 삼천리 밖에 가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다면 저는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적양하 버들 꽃을 따는구나. 그래서 이게 버들 꽃을 따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뿌리를 안 뽑고 이파리만 따고 있다. 그래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결국은 무명, 행식, 맹생, 유깁, 촉수, 그 다음에 치 아닙니까? 치를 뽑아버려요. 그 집착을 뽑아버려야 된다. 집착을 확 뽑아버리면은 그 밑에 뭡니까? 업도 안 생기고 생로병사가 없다. 어쨌든 공부를 할 때, 이 경전 공부를 하거나 조서록을 공부할 때, 그 책가의 대화가 아니고 부처님이나 조사님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그 성철 스님이 유명한 게 그 백일법문이거든요. 백일법문. 그 백일법문을 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내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들고 내 법문을 들어야 된다. 화두 없이 내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식으로 아마 사주를 써놓지 않고, 기지사에는 사주를 쓴답니까? 학생복은 신이 딱 적어놓고 해야 아버지가 와서 밥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시주 없이 중국은 그 뭐라 하던가 하여튼 부천 그 성철 스님은 그걸 써놓고 제사를 모셔야 되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화두를 들고, 이 교화선이지 않습니까? 교화선. 선하면은 참선수행이고 교하면은 경제나 조서록을 공부하는 거로 경이라죠. 경을 공부할지언정 선에서 중시 여기는 화두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 화두가 현대에 와서 해석되기를 우리가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러면 끼어있음,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림하고 끼어있으면은 왜 됩니까?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견성이 어느 순간에 쑥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깨닫고 싶다, 견성하고 싶다. 생각만 있으면은,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저를 견성시켜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절만 씻다 하고 앉았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로또 복권을 사지 않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로또 복권을 일단 사야 뭐 되든가 안 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로또 복권도 안 사고 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참 부처님 아니고 하나님 뭐 누가 와도 그 소원을 왜 들어주겠노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갱이 이 숫단 이빠타가 5품으로 되어 있어요. 5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뱀의 품, 두 번째가 뭐 무슨 품? 세 번째가 짧은 경품, 긴 경품,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경품, 긴 경, 짧은 경품, 긴 경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오늘은 우리 동안에 그 긴 경품에 나오는 이야기. 그 조사어록에 보면은 우리가 해능 밑에 남악해양 밑에 마조 밑에 백장 밑에 항백 밑에 임재종을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조계종 가는 것도 결국은 임재종 후손들이다. 이 조계종은 언제 생겼노 했을 때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 자기 종파에 우리 한국 불교를 다 거기다가 흡수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식인들이 모여서 그럼 일본에 없는 종파는 뭔고를 찾아보니까 조계종이라는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계종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조계종파다.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임재종파다 이랬으면 됐겠는데 임재종 했으면 조계종은 지금의 조계종은 없지. 그냥 임재종 하면 되는데 아마 그때 임재종도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도 임재종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임재종이 그저 우리나라만 있었는 게 아니고 뭐 각 나라로 번졌으면은 일본에도 임재종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종 하지 않고 다른 이름 조계종으로 했을 거 아닌가. 제 짐작입니다. 어쨌든 간에 해능, 남악해양, 마조, 백장. 이 백장이 조금 이 탁월한 수준. 그래갖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도 이 불교 탄압이 일어나듯이 중국에서도 한 5년간 불교에 대한 막대한 이 탄압이 일어났어요. 그 왕이 절에 가보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안주가 그늘 밑에 앉아갖고 장기도 뜨고 또 그 당시 각종 혜택을 받아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각종 혜택을 받아갖고 일도 안 하고 남들 보리밥도 계속 먹는데 저거들은 살밥을 배 두드려 가면서 먹고 앉아있는 게를 그리 왕이 돌아와서는 포고령을 내리죠. 각 군마다 절 한 개만 안 가놓고 나머지 절은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승려들 중에서 나이 70 넘는 노인 스님만 남가놓고 나머지는 다 환속시키라. 이래.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암두, 설봉, 암두와 설봉은 같이 가다가 설봉은 못 깨치고 암두는 깨쳤을 때 사양 우양만 나도 깨칠 수 있는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하는 그 한마디에 설봉도 다 깨치고 그래갖고 둘이 깨쳐갖고 암두는 그 강가에서 뱃사공 역할을 하고 설봉은 저 어느 산속에 조그마한 암자에서 홀로 생활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백장은 이제 주로 어디에 있었던가 백장은 나무 위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백장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하자. 그럼 이제 백장부터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차이를 내지만 그러나 상황에 맞게 우리 부처님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도 아버지가 주는 밥을 안 먹고 걸시게 갖고
먹고는 아버지와 면담을 했다 아닙니까? 백장은 이제 막 이런 상황이니까 막 굳이 밥 얻어 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지 갖고 우리가 뭐 살자.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탐욕심이 생길까 싶어서 하지 마라 한다. 우리가 잘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백장은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가도 마실에 내려가서 얻어먹는 게 더 우두머로 가면 또 막 그 금덩어리도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다. 밥만 주면은 밥 먹고 끝인데 옷도 주고 금덩어리도 주고 뭐 이래 주면은 결국 거기도 탐심이 생긴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깔끔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자. 이래갖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백장은 자급자족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 말자 이래. 그러갖고 뭐 백장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여름에 백장이 또 일하러 오니까 좀 보기가 싫다 아닙니까? 그래서 백장이 사용하는 그 홈이라든가 낫이라 이런 걸 다 숨가버렸어요. 그리고 백장이 자기 연장이 없었기네. 반멜락해도 연장이 있어야 봤어야 되는데. 그러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숙소로 들어와 버렸어. 그 나무 위에 지 혼자 자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식사 때가 돼갖고 스님 식사로 오십시오 하니까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오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까똑잘못하다 자기 스승을 군가지기잖아요. 굶어지기는 것보다가는 그래도 밭에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게 낫다. 그래갖고 연장을 다 돌려줬다. 그리고 백장이 자기 그 도지사가 왔어요. 도지사가 또 보니까 백장이 저 나무 위에 늙은 영감이 쭉 앉아서 있겠네. 아이고 스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백장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내보다가 땅 위에 서 있는 그대가 더 위험스럽다. 인간 세상에서 뭐 위험스럽지 않는 차라리 인간 세상사에서 한 발 떨어진 나무 위가 더 안전하다.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도지사가 내려오라 하는데 안 내려오고 오히려 서 있는 도지사가 더 더럽다 하기는 약간 기분이 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은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백장 스님 그거야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지. 아니 그거는 뭐 쇠살무도 얼라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알기야 이 사람아 쇠살무는 얼라도 알지. 그러나 80묻는 노인도 실천은 못하고 있어. 이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말이란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실천을 못합니다. 부처님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이도 이롭고 말하는 나도 이로울 때 말을 하시오 이랬거든요. 말이란 것은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거 그게 말이지. 남한테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2500년이 지나도록 뭐 90살, 80살 될 때까지 실천 못하는 게 아니고 2500년이 지난 지금 또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실천을 못할까? 그거는 우리가 습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천하는 분도 있어요. 다 실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천하는 분도 많아. 오히려 실천하는 분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거는 생활에서 습관화가 되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5살 안에 구궁기, 항문기, 구궁기, 뭐 생식기, 뭐 거의 3살 안에 인간의 성격은 형성되어 버린다. 프로이드의 가정 그 결정론 아닙니까? 결정되어 버린다. 근데 프로이드는 이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강력하게 밀어. 그럼 뭐 내 말을 못 믿거들라. 우리 프로이드 학파에서 나가라. 오히려 쫓아내 버렸어요. 융하고도 처음에 탁 만났을 때 융의 이야기가 프로이드한테 솔깃했겠죠.
훈나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흥엔 또 나름대로 뭐 집단 무의식 해서고 전생 이야기도 막 하는 게라. 훈나 프로이드는 왜 합니까? 태어나서 죽는까지만 나는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네가 뭐 전생이니 무의식, 뭐 집단 무의식이니 이칼라마 가라 해서 용을 쫓아내버렸어. 우리나라 속담도 똑같습니다. 3살 벌어 8까지 간다 이러잖아. 어? 3살 벌어 8까지 간다. 이러와 같이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아직도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